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훨씬 더 오래전 일인데도 선명히 기억나는 게 있는가 하면 당장 어제 오늘 일인데도 머릿속에 하나 남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걸 보면 기억도 우리의 의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일수록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해지죠. 누군가는 세월의 탓으로 돌리며 쉽게 잊지만 시간으로도 잡을 수 없는 의지의 기억력도 존재합니다. 잊어도 되는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잘 구분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전 원체 제 이야기를 떠드는 편도 아니고 여태 그럴 만한 일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최근 요 몇 달 참 어처구니 없이 웃긴 일을 겪고 이렇게 전하게 됐네요. 말주변이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듬직한 남편과 순둥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맞는 세 사람이서 매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고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 10년 차가 다 되어가네요. 남편과 맞벌이하고 아이 키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린 것도 몰랐어요. 모아둔 돈 하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갖고 이런저런 빚도 갚으며 당장의 가정생활을 이어나가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아직 풍족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전에는 모아둔 돈으로 제 직장 근처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도 왔어요. 엄청 크지도 않고 좋은 아파트도 아니지만 처음으로 가져본 자가이기에 감동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때마다 잦은 이사를 다니며 이젠 한 곳에 오래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이사간 새 집에서도 이상하게 남의 집에 신세 지는 기분이었고요. 그러고 보면 전 항상 유독 집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아마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친척집을 오가던 기억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집을 얻은 순간 비로소 기댈 수 있는 커다란 내 울타리가 생긴 느낌이랄까? 그런 북받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약하던 날 함께 고생한 남편 품에 안겨 눈물을 훔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1년 지나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전 다니던 회사에서 진급한 뒤 더욱 일에 매진하고 있고 남편도 하고 있는 가게를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이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특히 서운한 게 많을 텐데 그 흔한 투정 한 번 없었다는 게 대견스러워요. 한편으론 항상 미안한 마음을 빚지고 있죠. 외동인 아이는 올해 8살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아빠 성격을 닮아서인지 워낙 활달하고 정이 많은 편인데 그 때문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더군요. 벌써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생겼다기에 언제든 전부 다 초대하라고 큰 소리에도 쳤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지 말 그대로 언제든 데려오더라고요. 등교하는 이른 아침부터 평화로운 주말 낮까지 아들내미 친구들이 교대로 우리 집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놀이터가 된 집을 보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학기 초 아이들이 친해지는 과정 중 하나일 테니까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먹을 간식과 끼니를 챙겨주는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점차 가정에 일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 일이 전보다 더 버겁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에겐 든든한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회사 선임인 동생이 같은 팀에 있었거든요.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터라 오래되기도 했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였기에 가족 하나 없는 저에겐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죠. 그 동생을 부산 동생이라고 할게요. 사실 지금 있는 회사도 그 친구 덕에 소개받아 취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 일렀던 터라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 본 적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던 저를 가까운 친구로 또 직장 상사로 옆에서 지켜보며 이끌어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과도 셋이 같이 몇 번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일 정도니 얼마나 두텁고 각별한 사이인지 아시겠죠? 누나,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 누나가 맡았던 업무 아까 내가 대신 다 끝내놨어. 난 어차피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일찍 가서 뭐해? 겸사겸사 해준 거야. 일에 치여 골골대고 있던 저를 본 동생이 그때도 가장 먼저 다가와 도와줬어요. 그런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농담조의 말과는 달리 어쩐지 동생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핸드폰 붙잡고 살면서 이러다가도 틈틈이 밖으로 나가 통화하고 오니 딱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얼굴도 내내 싱글벙글이고요. 지금까진 친한 여자 동생들 소개시켜주겠다 하면 사랑도 연애도 관심 없다고 늘 자리를 피하던 앤데 말이죠. 그래도 30대 초반 어린 나이니 이제 잘 맞는 사람 만나 몇 년 있다가 결혼하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다가가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냐며 누구냐고 물으면 동생은 어쩐지 미소만 보여주고선 답이 없었지만요. 그 후 며칠 뒤 갑자기 동서에게 연락 왔어요. 남편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서방님은 굉장히 활발하고 기운 넘치는 분이었죠. 그런 서방님과 오랫동안 연애하다 결혼한 사람이 지금의 동서고요. 10여 년 전 저희가 결혼한 직후 거의 바로 이어서 지금의 동서와 식을 올렸어요. 동서도 어디 가서 기죽는 스타일 아닌데 전에 듣기론 서방님이 워낙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도 강하다 보니 집에선 길을 못 펴고 산다 하더군요. 어찌됐든 시가의 외간 여자는 저랑 동서뿐이었으니 가깝게 지내는 좋았겠지만 이상하게 동서는 처음부터 절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시집 온 시기와 비슷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체 그냥 싫은 건지 뭐라고 해야 할까? 항상 저를 밟고 일어서려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사소한 일에도 꼭 비교 대상으로 삼고 만약 본인이 더 좋은 조건이면 절 비웃고 지나가야 속이 풀리는 뭐 그런 찜찜한 느낌을 줬어요. 예를 들면 형님 그렇고 보니 이번에 차 한 대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아직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거 자전거 사기로 했어요. 자전거로도 출퇴근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차가 있어야 하나 싶어서. 동서는 저번에 얘기했을 때 외제차로 바꿀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괜히 그런 차 끌고 다니면서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자동차는 그냥 크고 튼튼한 게 좋으니 부담 없이 고르게요. 그나저나 자전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요즘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10중 8구 사고 나던데. 무서워라. 언뜻 보면 걱정하는 말투지만 입꼬리는 묘하게 올라간 채로 떠드는 동서를 보면 사람 기질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어요. 원래 시기 질투가 많은 편이라고 들었지만 가족에게까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 앞에선 또 잘 보이고 싶었는지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따른다고 했다던데 사람이 참 무섭게도 뒤돌면 어쩜 그리 확 바뀌는지요. 왜 그렇게 본인 집과 저희 집을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오는 건 없으니 그러려니 해왔죠. 한 번은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어쩌면 저의 이런 눈치 없고 무던한 점이 동서를 더 자극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대요. 갑작스레 연락 와서 동서가 꺼낸 말은 생각 밖의 이야기였어요. 몇 달 전 서방님네가 이쪽 지역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가 우리 아들이 있는 학교로 전화 갔는데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눈물바람이래요. 그러니 어서 적응할 수 있게 우리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냐는 거였어요. 그래도 피 섞인 가족이고 조카랑 저희 아들이 동갑 친구니까 잘 지낼 수 있게 부탁한다고요. 조카가 또래에 비해 덩치가 작기도 하고 숫기가 없기도 했어요. 그 정도는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흔쾌히 알겠다 했죠. 그래봤자 아들에게 전학 온 사촌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라고 일러주는 정도였죠. 아직 초등학생이라 어렵겠지만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된 문제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그때부터 동서에게서 귀찮은 연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들이 조카를 잘 챙겨줬는지 둘은 어느새 많이 친해져 있었어요. 동서는 그 부분에 대해 나름 감동을 받은 것 같았고요. 그 뒤로 동서의 방문이 잦아졌죠. 한 번도 원한 적 없는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이사 온 곳이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 아파트였어요. 그렇게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시시때때로 집을 찾아와서는 형님, 이쪽 동네에선 학부모 모임이나 여자들 사교 모임 같은 거 따로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평생 한 곳에서만 살다가 처음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온 거라 많이 낯설어해요. 이쪽 지역은 땅값이 별로라 그다지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저도 좀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뭔지 모를 알짜배기 정보가 있냐면서 계속 캐묻는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제가 알 리가 있나요? 하루는 도저히 해줄 얘기가 없어서 맛집이랑 가볼 만한 곳 몇 개 곤란히 말해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더러 그렇게 재미없고 요령도 없이 살면 인생이 낙이 뭐냐고 묻더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혼자 곱씹어 보는데 하필 그 순간 아들과 같이 놀던 조카가 소파에서 떨어져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동서에게 되묻지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간 뒤로 찾아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고요. 며칠 내내 동서의 말이 뭔지 마음에 걸려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의문이 생겼다고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길 재수씨가 워낙 남들 앞에서 체면 차리는 걸 좋아하니 그런 재미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재수씨는 우리 상식 밖의 사람이니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아마도 매번 저를 깔고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럴 상대나 그럴 만한 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역시나 저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부산 동생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같이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할까 싶어서 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약속 잡은 당일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파토냈어요. 안 그래도 요 며칠 계속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바쁜 것 같아서 걱정된 터라 아쉽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둘이서 그 전부터 봐뒀던 맛집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월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진 않더군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차를 끌고 가야 하는 곳이라 더욱 그랬어요. 음식 시키고 남편이 화장실 간 동안 혼자 남아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익숙한 가방이 하나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그 전에 동서가 새로 샀다고 그렇게 자랑자랑했던 가방이었죠. 엄청 비싸다던데 생각보다 많이들 들고 다니네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 2명이 그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박수치며 들어오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여자를 보며 환히 웃음 짓던 그 남자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서둘러 간 부산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바로 우리 동서였어요. 마치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며 들어온 두 사람은 이내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죠. 죄진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제 고개가 숙여졌어요. 고개 숙인 상태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가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남편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계속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떠오르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안 봤으면 안 봤지. 왜 또 그걸 봐가지고.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를 남편이 웃으면서 돌아오는데 그 얼굴을 보니 순간 말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의 아내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과 바람을 폈는데 눈 돌아가지 않을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요. 조금 더 상황이 확실해지고 제 생각이 정리되면 말하자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 분위기, 그 거리감과 그 표정들.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나 바람이 맞더라고요. 부산 동생은 유부녀와 바람 피우고 그럴 위인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역시 동생이다 뭐다 해도 남의 속은 모른다 싶고요. 동서도 목소리만 크지 알고 보면 새가슴인데 어떻게 한 거지? 하면서도 역시 누구나 비밀은 있구나 싶었네요. 웃긴 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 간 그 맛집 제가 동서한테 알려줬던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거길 갈 생각을 했는지 참 동서답게 어리석인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죠. 남편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할까 싶었지만 괜히 남의 일에 쉽게 끼어드는 게 경솔한 선택일 수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곧장 알렸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가정 파괴범으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네요. 출근해서 만난 부산 동생은 여전히 전과 똑같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내연남이라는 걸 알아버렸지만 그거 빼곤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게 없었죠. 동생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와 미소로 절 대하니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생의 호의에 답하고 누나로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내심 속으로는 계속 동생에 대한 혐오감이 올라와서 속이 부대끼는 것 같더군요. 차마 얼굴을 마주하고 오래 마주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이 있는 척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몰래 연락하던 사람이 내 동서였다니. 여자나 연애는 관심 없는 척하며 가정에 있는 유부녀를 만나며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해왔을까. 한 번 시작된 의심과 생각은 맘속 안에서 홀로 질문하고 답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절 괴롭혔어요. 비밀을 혼자만 알고 간직한다는 건 이렇게 대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네요.
그 뒤로 두 사람이 함께 있던 건 본 적 없지만 각자의 소식을 통해 아직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 동생과 이따금 회사 내에서 커피 마실 때 동생이 그러더군요. 요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만나자고 하네요. 여태껏 참 순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뼛속까지 착각했더군요. 불륜 저지르면서도 수줍은 표정으로 사랑이라 떠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우습던지. 이미 제 마음속에서 동생을 버리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동서는 최근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이쪽에선 꽤나 유명한 아파트라 무리를 좀 했겠다 싶더군요.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서는 떠들고 다니기 바빴겠지만요. 저번에는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와선 신나게 자랑하는데 우리 그이가 이번 이사 때문에 힘쓰느라 엄청 애썼거든요. 그 다음부턴 저녁 때마다 특히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이래서 남편이 예쁘면 반찬이 바뀐다는 말이 맞나 봐요. 형님도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이런 좁은 빌라에서 어떻게 세 식구가 살아요? 애도 점점 더 클 텐데. 아주버님한테 한번 매달려봐요. 애교 몇 번 피우면 집이 바뀌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내조할 힘이 생긴다니까? 아주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순환이잖아요. 전보다 훨씬 얼굴이 핀 거 있죠.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뒤에서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안정을 찾은 건가 하는 요상한 생각도 들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지만 두 사람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저의 존재에 대해선 어떻게든 감추려 노력하면서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하루는 반차를 내고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간 날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놀러가지 못하니 그날은 학교 근처 공원으로 반 친구들끼리 간이 소풍을 가기로 했거든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아이가 터덜터덜 혼자 걸어오는 겁니다. 왜 친구들이랑 안 오고 혼자 오냐고 물었더니 체념한 말투로 이렇게 혼자 다닌 지 꽤 됐다는 겁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친구들을 이끌고 활발하게 다녔던 앤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너무 놀랐어요. 우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에게 간식을 내어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죠. 태우야, 엄마가 묻는 말에 아주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지금 태우가 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애들이 날 피하는 거야. 엄마, 나 왕따인 것 같아요. 애들이 널 왜 피하는데? 싸웠어? 아니, 싸운 적 없어. 근데 걔네가 갑자기 나 찾아와서 물어봤어. 엄청 좁은 빌라에서 방 한 칸에 엄마 아빠랑 셋이서 사냐고.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입에서 빌라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올지 꿈에도 몰랐죠.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니라고 막 우겼어. 근데 애들이 나 따라서 우리 집까지 왔다가 봤나 봐. 벽에 성원빌라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왜 거짓말하냐면서 나더러 가난한데 거짓말까지 한다고 놀렸어. 누가 그랬어? 반 친구들이야? 이름 누군지 다 댈 수 있어? 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 거기 승준이도 있어. 거짓말. 승준이가 왜 거기 있어? 걔가 제일 먼저 그랬어. 자기는 제일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랑 친구인 게 창피하대. 그래서 자기 엄마가 나 같은 거지랑 놀지 말라고 했대. 나 너무 힘들어요. 승준이는 동서 아들, 제 조카였어요.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분명 동서가 아이에게 말한 거겠죠. 본인은 좋은 아파트 살고 우린 빌라 산다고. 그러니까 내리 깔고 봐도 된다고. 그걸 학습한 아이가 고스란히 친구들에게 떠들었을 거고요. 혼자 다니는 사촌을 위해 먼저 다가가지고 친구가 돼준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왕따를 시켰을까요? 그럼 친구들이 자기 편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어린애가 못 모르는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동서가 시킨 일이었을까요? 어느 쪽을 생각해봐도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이 꽤 오래됐다는 듯
익숙하게 이야기하던 아들이 저에게 털어놓고서야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겨우 초등학생일 뿐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도 잘 모르고 그게 왜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는 애초에 답이 없는 그 구분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상상하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울음이 터진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달랬는데 저도 눈물이 나와서 혼났네요. 아이를 일찍 재우고 방에 들어가 곧장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 받기에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할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동서, 나야. 거두절미하고 물을게. 정말로 승준이한테 우리 애랑 놀지 말라고 말했어? 빌라에 사는 가난한 아이라고? 아니지. 설마 어른이 돼서 아이한테 그렇게 생각 없고 한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지? 동서 말대로 피 섞인 가족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인간적인 도리잖아. 어머,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말했대요? 참, 순진하게 애들 말만 믿고서. 에이, 설마 제가 그랬겠어요? 그냥 우리는 엄청 좁은 빌라에 사는 애들하고는 달리 이름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니까 자리에 맞게 행동하자고 어른으로서 훈육 좀 한 거예요. 조기 교육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애들이니까 말이 와전됐을 수는 있겠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동서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매번 속을 긋고 괴롭히는 건데? 뒤에서 교묘히 괴롭히지 말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해. 내가 납득되면 고칠게. 그렇게 애들 시켜서 이간질 시키고 상처 주는 거 천벌받아. 이간질? 형님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자기도 돈 한 푼에 울고 웃으면서 매번 내 위에 있는 척, 세상 물정 모르는 척, 사리사욕 없는 척 하면서 나 깔보고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다 그러니까 창피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앞에서 참한 며느리인 척 애쓰지 말고 저처럼 편하게 사세요, 형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꼬인 건지 모르겠어요. 맹세코 동서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일은 없었고 그럴 만한 사건도 없었는데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 전화를 뺏어서 이제 그만 좀 하라 이르고 끊어줬어요. 한숨을 푹 쉬며 이어 말하길 안 그래도 재수씨가 매번 서방님한테 우리 집 사정에 대해 캐묻고 견제해왔나 봐요. 서방님이 그러지 말라고 매번 타일렀다는데도 그대로였고요. 남편은 본인 생각으론 아무래도 제가 동서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본인은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으니 이상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생긴 것 같대요. 그래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니거나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온 거고요. 안 그래도 여태껏 재수씨가 해온 일들을 모른 채 하기 힘들어서 자기가 몇 번이나 동생한테 한 소리 했대요. 그럼 뭐 하나요? 이렇게 또다시 모욕을 당했는데 남편을 통해 꼬지람하는 정도로는 저의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어요. 제 딴은 무시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틀린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처럼 맹하게 있으면 저와 제 아들이 또 당하고만 있게 될 거예요.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가족끼리 축하 파티하자며 신나게 외식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욕심 없이 제 본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사랑하던 그 자리가 자신의 기준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헐뜯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았죠. 이건 개인적 감정을 떠나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선 더욱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우선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 담임 선생님을 따로 뵀어요. 아이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학부모들에게 유의문을 담은 통지서를 전달하든 아이들에게 별도의 교육 수업을 만들든 대처해달라고요. 선생님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 사이에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더라서 골칫거리라고 하더군요. 저희 동서 같은 어른들이 더 있었나 봐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매일 학교로 아이들 데리러 가고 있어요. 아이는 전보다 많이 주눅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많은 시간 그 옆을 지키며 아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풀어주고 기운낼 수 있게 북돋아주니 전보다 많이 풀린 것 같았어요. 어린애들은 기가 죽어있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좀 치사하긴 하지만 맘 맞는 친구들 찾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다 허락해 줄 테니까 조카랑은 다시 놀지 말라고도 했네요. 다시 친구하자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날 아프게 한 친구의 손을 다시 잡을 필요 없다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뒤로 아이는 전처럼 다시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 몇 명과는 화해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았죠. 슬쩍 떠보니 조카는 이번 일로 오히려 무리에서 떨어져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사촌관계에 만만했던 우리 아이와 멀어지니 욕할 사람도 괴롭힐 사람도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할 얘기가 없어졌겠죠. 애초에 다른 친구를 괴롭힐 만한 깜냥을 가진 애도 아니었을 테고요. 아이 잘못은 사실 다 부모 잘못이니 애만 불쌍하게 됐다 싶기도 하고, 또 고작 8살 된 내 조카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가 그런 것처럼 알아서 잘 헤쳐바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한테도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서방님네에게 우리 집 상황 전달하지 말고 혹여나 물어보면 영 끊을 생각으로 대답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동서의 불륜 사실에 대해 밝힐 생각은 없었어요. 아무리 싫어도 동서 같은 사람처럼 선 넘긴 싫었고 무엇보다 제 말을 믿게 할 물증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득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편에겐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걸 남편이 알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이런저런 말들 되지만 그냥 단순히 저도 동서 말처럼 애쓰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진 게 가장 큰 이유긴 했죠.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부산 동생은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 동생을 한 번쯤은 타이르고 싶었어요. 동생이 만약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끝까지 모르는 일로 가져가려고 했었죠. 동생은 저와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던 걸까요? 동생은 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이것저것 안부를 주고받다가 조심스레 운을 띄워봤죠. 지금 만나는 사람 있냐는 제 물음에 동생은 웃으면서 없다고 하더군요. 능청맞은 목소리로 누구 소개시켜줄 거냐고 덧붙이면서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시간 끄는 건 하지 말자.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 혹시 결혼한 사람이야? 사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동생이 많이 당황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전의 불안감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차분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봤구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저번에 음식점에서 나랑 그 사람 본 거 맞나 보네. 나도 나가면서 누나 같은 사람 본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았거든. 그렇다고 되물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누나랑 아는 사이 맞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어? 아니, 날 알아봤는데도 모른 척한 거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걸 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숨어서 만나는 하나뿐인 이유이기도 하니까. 맞아. 사실 그 사람 내 동서야. 우리 남편의 동생 와이프라고. 게다가 나랑 또 적잖이 아웅다웅하는 사이지. 숨어서 만난다니. 그럼 애초에 잘못된 관계라는 거 알고 있겠네? 이쯤에서 그만둬. 너도 우리 남편 얼굴 알잖아. 다 아는 사이에 무슨 면목으로 지내려고 이런 짓을 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외도의 상대가 되냐고. 동서라는 말에 동생은 크게 놀란 듯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온 듯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시 생각에 빠진 듯 하더니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몇 달 전 이곳으로 온 동서를 우연히 알게 된 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애정을 보여 만나게 됐지만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되고 한번 헤어졌대요. 그런데 막상 보지 않으니 자신도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대요. 마치 오래된 연인과 헤어진 것처럼요. 무엇보다 동서가 이렇게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는 둥, 회사를 찾아갈 거라는 둥 갖은 협박을 다하기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젠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네요. 매번 고민하고 흔들렸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가 동생을 설득하길
지금 남편한테 아무 애정도 없고 지금 당장은 홀로 살 돈을 모으느라 어쩔 수 없다며 떠나지 말라고 붙잡았대요. 저의 동서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젠 정말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징그럽기도 하고 누나로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고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잘못된 길인 걸 알고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멈춰줘야 하니까요. 저는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은 네가 알아서 감내할 몫이고 이렇게 전부 알게 된 이상 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동생에게 말했죠. 네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 대화는 그 사람에게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고요.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동생을 만나곤 왔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전해야 할지 며칠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무작정 만나자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당분간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매번 돌아가라고 일렀고요. 무슨 이야기할지 감은 안 오는데 분명 만나면 피곤해질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군요. 서방님네가 시어머님 모셔서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찜찜했지만 남편이 화색으로 반기면서 안 그래도 시아버님 기일이 다가오는 터라 시어머님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갖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서방님네는 입단속 잘 시키겠다면서요. 그렇다면 애들은 아직 서먹할 테니 데리고 가지 말자고 약속하고는 시어머님, 저희 부부와 서방님네 부부 이렇게 다섯이서 만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동서를 만났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락을 피하냐며 얼굴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고 저를 보면서 웃어 보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시작되고 그나마 아이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며 저 혼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극진히 보필하던 동서가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 형님. 우리 승준이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꼭 형님 뵙고 싶었던 거였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던 건지 한 번을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섭섭해요, 정말.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의아해하던 시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아가, 무슨 이야기 말하는 거니? 어머님은 모르시겠구나. 승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태호 만나면 인사하는데 태호가 받아주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대요. 둘이 살짝 다퉜거든요. 애들은 원래 자주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호는 아주 작정을 하고 애를 왕따로 만들던데요. 태호가 그러길 자기네 엄마가 우리 애를 피하라고 했대요. 우리 그 조그만 애가 울면서 말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형님, 애들 싸움에 어른이 돼서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죠, 유치하게. 둘째 말이 사실이야? 민정이 너 정말로 그랬어? 제가 잠자코 있자 동서는 신나서 시어머님께 떠들어대고 그에 따라 시어머님 얼굴도 실시간으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서방님이 말리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요. 역시 맞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건 저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도 시어머님 옆으로 가서 동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승준이랑 놀지 말라고. 승준 엄마 질이 너무 안 좋아서 혹여나 물들까 봐요. 뭐? 질이 안 좋다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님께 사과를 전하며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오해가 좀 있는데 저희끼리 있을 때 풀고 가야 할 것 같다고요. 동서 말만 들은 시어머님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먼저 일어나 주셨죠. 이런 제 행동에 동서는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이야기할지 동서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만 남고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0일 전쯤 남편이랑 한 음식점에 갔었어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동서가 어떤 남자랑 들어오더라고요. 짐 챙겨서 나가는데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죠. 동서의 그런 미소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연이 있나?
그 남자는 하필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는 우리 남편도 아는 제 고등학교 후배였죠. 저는 제가 발견한 이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채 혼자 끙끙 고민하다가 그 후배를 따로 불러내서 따졌죠. 헤어지려고 했는데 동서가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렸다면서요. 그거 들으니까 질이 안 좋은 게 맞더라고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어도 조기 교육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묵묵히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한 후배의 이름을 꺼내며 그 친구가 맞냐고 물었죠. 전 고개를 끄덕였고요. 서방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듯 동서를 뚫어질 듯 바라봤어요. 그 시선을 느낀 듯 동서는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 떨더군요. 그렇게 겁먹을 거면서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핀 건지. 평소 동서라면 아니라면서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어쩐지 서방님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동서 말대로 빌라 사는 우리 집은 아파트에 사는 동서네와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동서랑 난 너무나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 승준이도 제 조카니까 하는 말인데 더 이상 애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가뜩이나 부모 잘못 만나 혼자 다니는 앤데 집에서는 사랑을 듬뿍 줘야죠. 오늘 약속 잡아줘서 고마워요, 동서. 아주 뜻깊고 통쾌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밖으로 나오는데 룸에선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네요. 남편만 곧 저를 따라 나오고요. 시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는 작게 사과를 건넸어요. 저만 알고 있어서 빨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참다 말한 걸 테고 어쨌든 진실을 말해줬으니 나머지는 동생네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부산 동생을 만날 수 없겠다면서요. 저도 그 뒤로 동생과는 연을 끊었어요. 우리가 각별한 사이인 걸 아는 직장 동료들이 이따금씩 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을 때면 저는 그냥 연 끊었다는 사실만 얘기했어요. 저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게요. 나머진 그들이 알아서 상상하고 떠들어대겠죠 뭐. 시간이 얼마 지난 후 동생은 저에게 문자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졌다고. 저 덕분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고맙다고 하더군요.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서방님과 동서는 처음엔 이혼하려 했지만 결국은 별거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조카가 학교 다니는 걸 어려워해서 전학 가기로 했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사를 갔대요. 조카 핑계 대긴 했지만 사실 서방님이 이곳에 사는 걸 특히나 괴로워했나 봐요. 그렇다면 저도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픔이 남아있는 곳에 머무는 건 계속 상처를 생각나게 만드니까요. 아마도 동서는 집에 머무는 동안 전보다 더욱더 말이 없어지겠죠. 아니면 저처럼 또 다른 해오소를 만났을지도 모르지만요. 몇 달 전 일이지만 그 뒤로 서방님과 동서에게 연락 온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저는 다시 일상의 평화로움을 되찾고 열심히 먹고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어낸 소중한 일상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게 쓰려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슴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제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내 자리에 대해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 몫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분명 결실을 얻는 날이 올 거란 확신도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던 한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값진 집, 값진 가족들과 함께 귀한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갈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